안녕하십니까. 피싱 트립 앤 태클의 해지호구입니다. 오늘은 볼락 베이트 피네스 릴 튜닝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현재 26 다이와 워라미인 BF-TW가 출시 예정으로 예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개인적으로도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동안 다이와의 워라미인 베이트 릴은 라이트 게임 전용이라는 이름과 달리 저그램 영역 0.8g에서 1.5g 지그헤드 단독 채비를 기준으로 운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워라민 베이트 피네스 TW는 처음부터 지그헤드 단일 운용을 전제로 한 베이트 피네스 릴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와는 분명히 다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왜 기존 워라민 베이트 릴이 저그램 캐스팅에 불리했는지, 그리고 스풀과 베어링 투닝을 통해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를 짚어보면서 왜 26 워라민 베이트 피네스 TW가 기대되는지까지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볼락 베이트 피네스 릴 중에서 기준이 되는 릴은 이 21 다이와 워라민 에어 TW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릴이 분명히 워라민이라는 네이밍을 가지고 라이트 게임용 베이트 릴이라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만 순정 상태 기준으로 보면은 이 저그램 지그헤드 캐스팅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가장 큰 이유는 순정 상태의 스풀 무게와 이 회전 관성인데요. 3g 이상의 지그헤드나 이 캐스팅 볼 운용에는 안정적이지만 0.8g에서 1.5g 지그헤드 단독 채비에서는 조금 힘겹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순정 상태로 운영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테크닉이나 숙련도 문제보다는 이 릴 설계 방향 자체가 2023년 이전에 나온 로드를 보더라도 루어 허용 무게를 보면 14g까지 운영하게 되어 있잖아요. 저그램 지그헤드 채비를 운영하기에는 이 릴 설계 방향이 맞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선택하게 된 것이 이 KKR 경량 스풀과 에어 베어링 튜닝인데요. 튜닝 이후에 가장 크게 체감되는 변화라고 하면 이제 초기 회전 반응성인데요. 1g에서 1.5g 지그헤드를 운용할 때 로드를 너무 강하게 휘두르지 않아도 스풀이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고 라인 방출이 훨씬 부드러워지더라고요. 특히 볼락 베이트 피네스는 이 비거리보다 지그헤드를 조금 자연스럽게 이 일정한 거리까지 이 캐스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조금 손쉽게 캐스팅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런 부분에서 튜닝 효과는 확실했고요. 이 베어링 튜닝을 함으로 해 가지고 또 회전 저항을 줄여주면서 또 백래시 위험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해 줘서 이 KKR 스풀과 에어 베어링 튜닝은 충분히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베어링과 이 스풀 튜닝과 함께 가장 중요한 작업이 합사 라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쏘가리나 그다음에 야생 무지개 송어 낚시를 할 때는 합사 0.5, 0.6호를 주로 사용했거든요. 근데 이 볼락 베이트 피네스를 할 때 이 합사 라인 0.35를 감아 줌으로써 비거리를 훨씬 향상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스티즈 에어의 똑같은 베어링과 스프를 튜닝하고 나서 0.6호 합차를
감았을 때는 테스트한 1g 지그헤드를 캐스팅했을 때 15m나 16m 정도로 이제 캐스팅 비거리가 확보됐었는데, 워라민 에어의 0.35 합사 라인을 감아줌으로 해서 비거리가 18m에서 거의 20m까지 확보가 되더라고요. 그만큼 이 릴과 베어링 튜닝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제일 중요한 요소는 일단 합사 라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 순정 스풀 자체의 이 무게가 일단 무겁기 때문에 얘가 거의 한 8g 정도 무게가 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 KKR 스풀이 한 5g 정도 무게, 4.8g 정도 무게가 되거든요. 확실히 캐스팅할 때 비거리 차이도 나지만 백넷이나 편안함의 차이가 크게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릴에 같은 베어링이나 스풀을 튜닝했다고 하더라도 합사의 굵기가 이 볼락 베이트 피네스 영역에서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고요. 실제로 0.25와 0.35를 감아서 캐스팅을 해봤을 때 라인이 너무 가늘다 보니까 컨트롤하기가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뭐 8합사 0.45 정도로 시작하는 것도 뭐 현실적인 최적의 밸런스라고 생각합니다. 비교할 만한 대상으로 제가 쏘가리 베이트 피네스용으로 사용 중인 20 스티즈 에어와 비교해 드리면은 쏘가리 낚시에서는 합사 0.35가 약간 불안하게 느껴져서 보통 4합사 0.6호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요. 실제 이제 필드에서는 아니고 농구장에서 이 농구장의 하프 사이즈가 14m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골대에서 골대까지 28m고 중간 라인부터 골대 끝 라인까지가 14m라서 실제로 그 농구장에 가서 여러 번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0.35를 감았던 이 워라민 에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거리가 훨씬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30% 이상은 늘어났다고 볼 수 있죠. 또 다른 일과 하나 비교를 하면요, 이 17 시마노 콘퀘스트 BFS인데요. 이 순정 상태로 이 BFS를 이 쏘가리 낚시에서 사용할 때 물론 이 마그네틱 브레이크 자체를 조정을 별로 안 해서 비거리가 너무 나오지 않아서 조금 멀리 했던 경향이 있는데, 로로 스풀과 에어 베어링을 튜닝하고 나서 야생 무지개 송어 낚시나 아니면은 이제 이 볼락 낚시에서 8합사 0.5를 가지고 캐스팅을 해봤는데 충분히 의미 있는 튜닝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스티즈 에어 같은 경우에는 민물 전용으로 나온 릴이잖아요. 그래서 쏘가리 낚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아무래도 쏘가리는 어종 자체가 크다 보니 0.35 합사는 조금 약하다고 느끼는 면이 있어서 0.6호를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 17 콘퀘스트 BFS에는 뭐 야생 무지개 송어라든지 아니면 산천어 낚시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8합사 0.55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볼락 낚시에서 뭐 그 상태로 사용을 해도 충분히 안정적인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도 이 워라민 에어의 이 KKR 스풀과 이 베어링을 튜닝한 이 릴이 아무래도 비거리나 이 캐스팅의 편안함은 확실히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로드 선택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 루어 낚시하면은 이 베스 낚시를 빠뜨릴 수가 없거든요. 베스 낚시는 민물에서 되게 큰 사이즈가 큰 어종에 속하기도 하고 이 정말 다양한 루어로 낚시를 할 수 있는 어종에 속하거든요.
루어의 종류가 완전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이 빅베이트까지 크기가 너무나 다양하고, 그다음에 뭐 크랭크베이트처럼 굉장히 저항이 큰 루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로드를 되게 다양하게 써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로드 스펙이 중요한데, 보통 우리가 이 루어 허용 무게를 따질 때는 ML이라든지 미디움 라이트라든지 미디움이라든지 미디움 헤비, 이런 액션을 보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로드가 어떻게 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테이퍼로 구분을 하는데, 뭐 패스트 테이퍼, 레귤러 테이퍼, 슬로우 테이퍼,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그다음에 뭐 레귤러 패스트니, 아니면은 뭐 레귤러 슬로우니, 그다음에 패스트니, 이런 식으로 또 세부적으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항이 큰 루어를 사용할 때는 이 로드가 되게 이렇게 유연하게 움직이는 슬로우 테이퍼에 릴도 저기어비를 많이 사용하고요. 이제 작은 루어를 빠르게 운영할 때는 이제 베이트 피네스 로드를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이 베스용 베이트 피네스 장비는 아무래도 이 볼락 같은 소형 어종에 이렇게 적용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로드를 선택할 때 인제 흔히 보통 얘기할 때 내가 어떤 특정 제품을 써 보니까 캐스팅 비거리가 비약적으로 늘어난 것처럼 느낀다. 분명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가벼운 루어를 캐스팅할 때는 보통 레귤러성이 조금 포함되어 있는 테이퍼를 선택하는 것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울트라 라이트나 라이트급의 레귤러 테이퍼 정도의 어떤 로드를 선택한다면 이 비거리의 비약적인 효과를 경험할 수도 있거든요. 이 앵글러의 캐스팅 성향에 따라서 뭐 그런 걸 느끼게 되는데, 이런 액션이나 테이퍼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하시고 나서 이 로드를 선택하는 게 아무래도 내가 원하는 어떤 성향의 로드를 선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양식장 송어용 로드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요. 뭐 올해는 좀 짧긴 하지만 산천어 전용 로드를 한번 사용해 보기도 했는데, 이 양식장 송어용 로드와 산천어 로드의 단점은 뭐냐면 로드 길이가 짧다는 점이거든요. 보통 6피트 전후에서 뭐 산천어 로드 같은 경우에는 5피트 전후라, 이 길이가 짧을 때 이 저그람 영역에서 캐스팅 비거리보다는 그 미끌림이 발생했을 때 이 탈출하기가 조금 어렵고, 또 짧은 만큼 랜딩하는 데 조금 힘들겠죠. 그래서 지금도 아직 이 볼락 낚시에서 사용할 만한 최적의 길이는 한 7.3 피트에서 8 피트 정도의 로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울트라 라이트에 뭐 한 1 그램대에서 한 4-5 그램 정도 되는 로드가 아직 출시된 적이 없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 편이죠. 이 21 다이와 워라민 에어 TW는 아무래도 순정 스풀을 가지고는 뭐 1 그램에서 1.5 그램 저그램 지그헤드 채비 영역을 소화하기에는 조금 힘든 면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26 워라민 베이트 피네스 TW가 기대되는 이유는 명확하죠. 지금까지 베이트 피네스 릴은 어떤 스풀 튜닝이나 베어링을 튜닝을 통해 가지고 이 극피네스 영역을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출시되는 26 워라민 베이트 피네스 PW는 0.8 g에서 5 g 지그헤드 채비를 전용으로 운영하는 설계를 표방하고 있거든요. 아직 스풀 무게라든지 아니면 성능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설계 방향만 해도 이제 더 이상 튜닝 없이 이 릴을 하나만 선택을 하면 충분히 이 저그램대 영역을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도 상당히 기대가 큰 편입니다. 결국 제가 생각하는 볼락 베이트 피네스는 뭐 이 릴 하나로 완성되는 장르가 아니라 어 조금 부족한 릴에 스풀과 베어링을 튜닝을 해서 릴을 완성하고, 그다음에 어종에 맞는 라인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로드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핵심이겠죠. 그 과정에서 저는 직접 이제 이 릴을 튜닝하는 방식으로 이 부족함을 채워왔던 입장에서 이 26 워라민 BF-TW는 그 고민을 얼마나 줄여줄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도 매우 궁금한 모델이거든요. 이번 영상이 볼락 베이트 피네스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조금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